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마지막 주차 AI PB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 문정은이고요. 네, 저는 강정원입니다. 네, 본부장님 이번 주도 증시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급반등함에도 불구하고요, 2,700포인트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거기에 원달러 환율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러모로 좀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지수의 지지선은 좀 어딜까요? 뭐 최근에 지속적으로 언급드렸습니다만 지수 상방이 좀 어려운 상황에는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 중국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봉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환율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물론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또한 최근에 미국 S&P 500 기업들이 대부분의 실적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80% 이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율과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도 약세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의 긴축 사이클 역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도 이런 부담감이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연준이 다음 주 5월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0.5% 이상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이 환율 변동이요, 외국인 매매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외국인 매매에서 환율이 좀 중요하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반등했습니다만 거기에 기저에는 환율이 좀 깔려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할 때는 어떤 그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죠. 환 차익과 주가 매도 차익을 동시에 계산을 하니까요. 다만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선으로 이탈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보편적인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이 코로나19 발생 때 최고 129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 108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127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뭐 오늘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정부 구두 개입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환율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만 시장의 상승성에 걸림돌이 된 부분은 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점이 좀 컸던 거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런 장기화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전쟁 부분들이 커진 모습인데 최근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과 서방을 겨냥해서 3차 세계대전 발발, 또 핵 위협 가능성도 언급을 했고요. 푸틴 역시도 이런 무기 지원 지원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3차 대전과 핵전쟁까지 어떤 위협 부분들이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현재 리스크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의 하방을 좀 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견을 좀 언급드려봐야겠죠.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코스피 지수는 최근 하락시 3번이나 2,600포인트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삼중 바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삼중 바닥은 뭔가요? 코스피 저점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삼중 바닥의 저점, 즉 삼중 바닥이라고 하면 일정 지지선이 있다는 겁니다. 지수에. 즉 그 이하로 지수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지지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화면 차트를 보니까 삼중 바닥 국면인데요. 저점은 좀 높아지고 있네요. 삼중 바닥이면서 차츰 저점을 높여가는 뭐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경우라면 저가 매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전쟁 장기화 리스크 확대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섣불리 바닥을 논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좀 있는데 뭐 이런 원인은 거시경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웰스 매매 비선은 어떤 매매를 보였죠? 전적으로 이번 주에도 테마주 종목군 내에서 매매가 좀 많았습니다. 매도는 4종목을 했고요. 이 중에서 샤이실은 2, 손절 2종목을 했습니다. 테마풀 종목에서 매수는 5종목, 기본 종목 풀에서는 3종목을 매수했고요. 매수 종목을 좀 보면 낙폭과대에 따라서 저가 매수한 종목도 있고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그런 종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데요. 네.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네, 오늘 저 문정원리커가 궁금함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저도 이제 저희 방송 예. 시청하시는 분들 예. 대변해서 이렇게 여쭤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자세 좋습니다. 네. 예. 역시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도 네. 저희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여쭤보는 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기술적 분석의 의미인데요. 주가의 패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가가 하락을 하면 단기 평선이 우하향하고 장기 이평선도 우하향하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장기 평선이 맨 위에 있고 네. 단기 평선이 맨 하단에 있는 이런 국면을 역별 패턴의 모습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역별 패턴의 모습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의 주가가 하반 경직, 그러니까 하락을 멈추는 현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5일 이평선이 네. 21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국면에 우리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화면에 보시면 이런 차트를 네.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웰스 매매 비서 AI가 매매한 종목 중에요. 고수익을 좀 기록한 종목이 있던데요. 네, 지난주에 저희 테나 종목 풀에서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죠. 네네. 뭐 지난주와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그동안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했던 LNF가 월요일에 네. 35.82%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내도했습니다. 와. 이차전지 양극재 업체인데요. 네.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매도해서 현재 매도가 되면서는 주가가 빠지는 상태입니다. 네네. 뭐 AI 매도 주점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LNF 수익률 정말 놀라운데요. 네. 자, 현재는 관망 중이겠네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네. 최근에 보시면 최근 2년간 적중률이 무려 90.5%입니다. 네. 그리고 21번에서 19번이 성공을 했죠. 네. 뭐 거의 다 AI의 매매 시점이 정확한 거죠. 가장 높은 수익률은 네. 보유간 15일에 무려 71.3%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역시나 네. 놀랍습니다. 자, 현재 관망 중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빨리 웰스 매매비서 가입하셔서 AI 매매 시그널에 따라서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세한 투자 포인트 화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또 제공도 해드리니까요. 그 기업을 알고 투자하시는데 너무나 편리하게 유용하게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집중 분석해 볼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선정을 해서 본부장님께 좀 요청드린 종목입니다. 네. 바로 KB 금융지주인데요. 자, 현재 같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이익이 불어나면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금융사들처럼요.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또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 기업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금리 인상 스탠스가 이제 앞으로 특히 KB금융지주에는 어떤 영향으로 작용을 할까요? 뭐 금리가 올라갈 때 당연히 은행주가 유리하긴 하겠죠. 뭐 은행주는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 네. 이제 우리는 그거를 예대마진이라고 하는데 네. 그 예대마진을 취해서 수익을 내는 곳이죠. 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1%일 때 대출금리 2%, 예금금리 1%는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예대마진은 낮겠죠. 하지만 그 기준금리가 3%라고 할 때 대출금리 6%, 예금금리 2%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절대 예대마진이 늘어나겠죠.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은행주에는 아주 수익성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5월과 6월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여기에서 연준이 연이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좀 갖고 간다면 네. KB금융 주가에는 또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뭐 일단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에 긍정적이죠.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데 그리고 또 KB금융지주도 1분기에 실적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만 최근 주가의 흐름이 그다지 이런 실적과 맞물려서 상승세가 높진 않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원인이 뭐 1분기 증시 악화가 KB지주,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증권사의 순이익도 가야 되는데 순이익 기여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전년 대비해서 약 50% 정도 낮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없진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뭐 현재 인플레이션 심화로 연준이 남은 6번의 연준 정례회의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죠. 네. 국내에서도 현재 기준금리가 1.5%인데 아무래도 미국 기준금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네. 금융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또한 대출금리 인상이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으로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런 부담이 가속화되면서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주가의 탄력이 더딘 거였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KB금융 검색을 하면요, 연간 검색어에 KB금융 배당금 아니면 뭐 분기 배당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말들은 어떤 의미죠? 네, 배당금이 말 그대로 기업이 순이익을 내면 배당금의 일부를 떼서 기업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배당금을 말합니다. 뭐 참고로 은행주들은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배당을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소식은 어떤 거죠? 뭐 이제 참고를 보면 보통 이제 배당주 투자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더 이상 금융주주에게는 이런 배당의 계절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좀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모두 KB 금융주주를 포함해서 많은 금융주주 회사들이 올해 들어서 분기 또한 중간 배당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상관없이 배당주의 매력이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런 금융주주들의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그동안 저평가되어 온 금융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주식 매매 차익 기회와 또한 배당 수익의 최대 투자처가 금융주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KB 금융주주는 작년에 지주 출범 이후에 750원의 중간 배당을 했고요. 올해는 매분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 배당 정례를 했고요.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결정을 했고 4분기에는 실적에 따라서 배당금을 계획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진짜 좋은 소식이었네요. 자, 그럼 본부장님, KB금융주주는요 수익을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금융주주는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으로 나누는데요. 자회사는 이제 은행, 또 증권,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자 수익이라고 하고요. 물론 보험사도 약관대출 같은 거를 포함해서 이자 수익이 있긴 있습니다만 은행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네, 최근에도 이런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국민은행 앱을 KB스타뱅킹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뭐 최근에 간편금융 플랫폼이라든가 자산 관리 앱 서비스를 수차적으로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KB스타뱅킹으로 통합을 했는데요. 제가 아주 주요 거래하는 은행이 KB은행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네요. KB 스마트폰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면서 간편 이체라든가 이런 환전, KB페이 결제, 입출금 알림, 또 자산관리, 보험가입, 주식 매매까지 하나의 앱으로 KB금융그룹의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KB금융 앞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주주 환원 정책의 최대 수혜주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에드마진 수익의 극대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 확대가 그동안 좀 낮게 밸류에이션을 잡아왔는데 이런 금융주주의 밸류에이션 가치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6만원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주가는 PBR 0.5배. PBR은 뭐냐면 청산 가치의 주가가 1이면 1도 안 된다는 거죠. 0.5니까 그만큼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고 주가 수익 비율도 5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의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웰스 매매비서 포트풀에 KB금융지주는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성공을 한 적이 있어서요.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웰스 매매비서 AI 적중률은 좀 어떤가요?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LNF가 90% 넘잖아요.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적중률이 화면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5번을 매매했는데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럼 100%? 100%고요. 특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2020년 11월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면 7번 매매를 했는데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웰스 비서의 AI 매매 적중률이 아주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웰스 매매비서 AI는 보유 중인가요? 네, 현재는 보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좋은 결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웰스 매매 비서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안내해드리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셔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모바일에서는
삼성증권과 KB증권을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증권 MTS 실행하셔서 메뉴란에 연금자산 관리 들어가시면 자문사 서비스 클릭하시고 자문사 찾기에서 웰스 투자 자문을 검색하시면요. 운영 모델 포트폴리오 클릭을 하시게 되고요. 여기에서 웰스 매매비서 자문 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KB증권도 마찬가지로 MTS 실행하셔서요. 메뉴 클릭하시고 자산, 연금, 또 금융상품 카테고리 하단에 투자 자문 플라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투자 자문 플라자 속에 있는데요. 또 들어가시게 되면 자문사 현황이 있고요. 거기에 웰스 투자 자문이 있습니다. 또 자문사 상품 보기 클릭을 하시게 되고요. 그 안에 웰스 매매비서 자문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